배울 거는 각기둥의 건널비입니다. 일단 건널비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입체 도형의 바깥쪽에 있는 면의 넓이를 다 합친 거. 이게 건널비예요. 그래서 이 면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밑넓이라는 게 있고 옆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널비는 밑넓이랑 옆넓이를 구분해서 각자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면을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전개도를 이렇게 펴서 요 모양을 보시고 밑넓이, 옆넓이를 구분해서 넓이를 각자 이제 부여줘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구하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밑면이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옆면입니다. 그래서 전개도가 이렇게 딱 펴져 있는 상황에서는 첫 번째 일단 밑넓이를 구해보시면 밑넓이는 요게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요게 밑변, 그 다음에 높이가 이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돼요. 24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밑넓이가 위아래 두 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까지 해서 결국 밑넓이는 여기 있는 걸 다 합치면 48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옆넓이. 옆넓이 같은 경우는 옆면이 지금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각자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입체 도형으로 봤을 때, 겨냥도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가 3분이 만나죠? 그래서 얘가 6cm예요. 여기는 8 그대로고 얘가 10cm, 여기도 얘가 이 선분하고 접었을 때 만나니까 얘도 10c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6 곱하기 12,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8 곱하기 12,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빠르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로를 싹 다 더합니다. 6 더하기 8 더하기 10 가로를 싹 다 더한 다음에 높이만 딱 한번 곱해주시면 돼요. 얼마냐면 14, 24죠. 그래서 24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8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옆넓이는 이거다. 둘이 합치면 33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사각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밑넓이를 구할 건데 기둥의 특성상 위아래가 지금 면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밑넓이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다리꼴이에요. 자, 우리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이것도 이제 알고 가야겠죠? 사다리꼴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거 덧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윗변은 얘겠죠. 요 선분은 자 보시면 이게 겨냥도로 그러니까 입체 도형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만나니까 얘랑 선분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또 만나니까 여기랑 여기가 선분이 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6cm예요. 자, 그래서 윗변은 6, 아랫변 12.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현재 여기 4라고 돼 있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18이고 여기는 곱하기 2니까 36이 되겠죠. 밑넓이. 그리고 이제 위아래가 밑넓이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해서 72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옆넓이. 옆넓이는 쭉 가로를 더한 다음에 세로만 딱 한번 곱해주시면 돼요.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가 여기서부터 이제 5, 12, 5, 6 이렇게 되니까 다 더하시면 돼요.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겠죠. 다 더하면은 17, 22, 28 이렇게 되는 거죠. 7, 22, 28 거기다가 10 곱하는 거니까 280이지. 그래서 더하면 352가 나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건데 아까는 전개도가 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겨냥도로 그려져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밑넓이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밑변이 6이고 높이는 4죠.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12가 나오고 밑넓이는 위아래 두 개니까 여기다 곱하기 2해서 총 24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옆넓이는 이렇게 겨냥도로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구하냐? 자, 위에 있는 밑면에 둘레를 다 더해요. 그러니까 5 더하기 6 더하기 5가 있겠죠.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높이만 한번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6에다가 8 곱하는 거니까 16 곱하기 8은 얼마입니까? 6, 8, 48에서 128이죠. 옆 넓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둘이 합치면 100
52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첫 번째 밑넓이를 계산을 해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가 사각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큰 사각형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6 해서 36이죠. 이거에서 여기 뚫려 있는 이 부분은 3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넓이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빼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밑넓이.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27이 되겠죠. 역시 이제 이것도 위아래로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이제 54가 됩니다. 그다음 옆넓이를 한번 보시면 옆넓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 옆넓이가 있고 이 안쪽에 옆넓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내부를 한번 봤을 때 이 안쪽 내부에도 건넓이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각기둥의 면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밑면이야 여기는 지금 잘려서 없다고 치지만 이 안쪽 같은 경우도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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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큰 옆면하고 안쪽에 있는 작은 옆면하고를 각자 따로 계산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옆면은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크게 밑면의 둘레를 다 더합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6, 4, 24. 거기다가 높이 한 번만 곱하면 되겠죠? 10.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사각기둥의 옆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은 밑면의 둘레가 3을 4번 더한 거니까 12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높이 한번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6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얘랑 합치면 414가 되겠죠. 자, 일단 부피부터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까? 이 부피가 뭐냐면은 무게야, 무게. 그러면은 이렇게 기둥 모양의 도형이 있을 때 저 무게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냐를 배우는 거거든, 부피는. 아무튼 간에 얘는 구하는 방법이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얘를 되게 얇게 한번 썰어본다고 쳐봐요. 그러면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지. 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엄청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다 합치면 이제 제 무게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요만큼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이 부피가 나오는 거야, 무게가.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삼각기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면이 어떻게 돼 있을까? 밑면 도형 이름이 뭐야? 삼각형이지?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 2하면 되지? 그래서 5 곱하기 12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30 나오지. 여기 이제 밑면 넓이. 높이는 10이라고 돼 있지. 높이가 10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그럼 계산하면 이제 30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야. 자, 사각기둥이 밑면은 말 그대로 사각형이지. 그래서 이 밑넓이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밑면 곱하기 높이 아니면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4 곱하기 5야. 또 얼마야? 20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높이 얼마? 6이지. 그래서 부피는 이 둘이 곱한 거니까 얼마? 120이 되는 거야. 자, 얘도 사각기둥은 사각기둥인데 얘는 밑면이 모양이 아까 봤던 그 직사각형 모양하고 조금 다르지. 얘는 넓이 구하기 완전 쉽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생긴 모양새가 얘가 사다리꼴이야. 그러면 사다리꼴은 넓이를 어떻게 구했었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 에휴, 다시 가야 돼, 초등학생. 윗변 더하기 써놔 이거 공식. 아랫변 거기다가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돼. 공식이야. 암기해야 돼. 자, 그러면은 윗변이 어딜까? 여기서 그냥 윗변 얘라고 갈게. 6 더하기 그 다음에 아랫변 12 거기에다가 높이는 4지.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요게 이제 밑넓이인 거죠. 얼마니? 여기 약분하면 2고 여기는 18이니까 36 나오겠지. 밑넓이.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전체의 높이는 9지? 높이는 9.
그래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9 높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면 얼마냐? 54, 324 이렇게 나오겠지. 자, 오각기둥은 넓이 어떻게 구해? 오각형을 따로 넓이를 구하는 공식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 그지? 이거는 나눠야 돼. 아, 위에 거는 보면은 사다리꼴이지. 여기 지금 90도 90도 돼 있는 걸로 봐서 얘랑 평행한 거니까 여기랑 여기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오각형을 우리가 직접 넓이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오각형은 대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걸 각자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그게 밑넓이인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밑넓이. 일단 여기부터 한번 넓이 구해볼게. 여기 사다리꼴이네. 그러니까 밑변 더하기 아랫변은 8. 거기다가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여기 1번 넓이가 나오네. 그 다음에 2번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여기는 밑변이 뭐야? 8이지?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는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냐? 순서대로 계산해보면 여기는 12 여기는 12 그러니까 24가 되는 거지. 밑넓이가 24인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이니까 부피가 240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게 뭐 오각형, 육각형 그 이상 나와도 결국은 우리가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으로 합쳐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 그대로 이해하면 돼. 야, 문제에서 아예 부피가 주어져 있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 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부피가 된다 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미 부피가 그냥 나와버린 거야. 자, 밑넓이는 문제에서 얼마래? 8이래. 자, 그럼 이제 높이만 남았지. 그럼 18에다가 뭘 곱해야 180이 될까? 네모는 10인 거지. 그래서 높이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지? 이 공식만 딱 이렇게 구조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얘는 기둥인데 이 안에가 이제 뚫려 있는 거야. 이게 뭘 생각하면 딱 맞냐면 화장실 휴지 있지. 원기둥에 그 가운데 휴지 심 있는 데 있잖아. 그지? 거기가 딱 빠져 있는 그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은 전체 사각기둥에서 안에 빠져 있는 부분 하얀색 이렇게 부분도 사각기둥이거든. 그걸 빼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자, 큰 사각기둥에서 작은 사각기둥을 빼자. 자, 그럼 이제 큰 사각기둥은 밑넓이가 어떻게 되니? 4 곱하기 5니까 20이지. 거기에다가 높이 얼마? 6이지. 요거에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큰 사각기둥 부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사각기둥은 3 곱하기 2네. 그러니까 얼마? 6이고 높이도 6이네. 그지? 그래서 곱하면 36. 둘이 빼면 되는 거야. 자, 원기둥의 건넓이도 똑같습니다. 일단 건넓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전개도로 폈을 때 밑넓이는 위아래 두 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넓이가 이제 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공식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지만 분명히 이제 공부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 넓이 같은 경우는 이 옆면을 폈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고 가로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요 원의 둘레하고 요 가로 길이하고 똑같다고 배웠죠? 제가 의자처럼 외우라고 했습니다. 요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r이니까 원 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죠. 얘도 공식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의 둘레가 이 가로의 길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2파이 r이고 그 다음 여기는 높이입니다. 높이에 해당하는 모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옆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공식으로 이렇게 암기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밑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밑넓이는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r이 3이니까 제곱하면 9입니다. 그래서 9파이가 되고 9파이가 두 개니까 이제 18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옆넓이. 옆넓이 같은 경우는 이 원의 둘레하고 요 가로 길이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죠. 여기서 이제 r이 반지름 3에 해당하니까 여기는 6파이예요. 여기 이제 가로가 되는 거고
세로는 문제에서 높이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랑 얘를 곱해줍니다. 그럼 결국은 6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합치면 78파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넓이 예상할 수 있는 그림 있잖아. 이렇게 해서 밑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옆면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원이 전부 다 있니? 아니면 반 원만 있어? 반만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딱 반. 밑에도 마찬가지지. 밑에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밑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밑넓이는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둘이 합치면 그냥 원 하나 나오지. 어떤 원이 나오는 거야? 지름이 6되는 원이 나오지. 그 반지름은 얼마겠어? 3이지. 자, 그럼 원 넓이는 얼마? 파이 r 제곱 해서 9파이지. 이거 분명히 또 모르니까 써놓고 가.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파이 r 제곱이라고. 이거 반지름이 3이잖아. 3 제곱하면 뭐야? 33. 그래서 이제 9파이라고. 근데 이거는 원의 넓이가 9파이잖아. 얘는 반이지. 두 개 합쳐서 원 하나 나오니까 그냥 밑넓이 위아래 두 개 합쳐가지고 9파이다로 가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옆넓이도 얘가 지금 기본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원래 얘가 원기둥이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쭉 다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얘는 반이 잘렸잖아, 지금. 잘렸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둥그스름한 부분이 그 옆넓이가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여기가 이제 원 기둥이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 원둘레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지?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뭐야? 원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 r이야. 까먹으면 안 돼. 자, 반지름 3이었잖아. 그럼 2파이 r은 몇 파이냐? 6파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그거의 딱 절반이니까 여기는 몇 파이가 되는 거야? 3파이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높이는? 여기는 얼마야? 문제에서 10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로가 3파이고 세로가 10이니까 곱하면 몇 파이야? 30파이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건널비 끝이야? 이게 중요한 게 잘 보면은 밑에 요 면 보이니? 얘도 건널비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 단면이 생기는 거니까. 쟤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니까 얼마? 60이야. 자, 여기에는 파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쟤는 직사각형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럼 결국은 이제 밑넓이랑 옆넓이 합치고 얘까지 다 합쳐야 되니까 39파이 플러스 60이다 이거지. 자, 물어볼게. 더 해야 돼? 더 할 수 있어, 없어? 왼쪽에는 파이가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은 없잖아. 전혀 다른 숫자야. 그러니까 덧셈할 수 없는 거고 여기까지 쓰면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생긴 모양이 약간 다른데 일단 밑넓이부터 한번 볼까요? 밑넓이가 여긴데 얘는 이제 부채꼴이죠. 자, 이것도 이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또 분명히 까먹었을 테니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x를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파이 r 제곱에서 r은 반지름이라고 했고요. 여기 6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는 36파이가 되는 거고 36분의 이 x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x가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에요. 여기 120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 약분하시면 3분의 1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12파이가 됩니다. 이게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결론은 24파이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옆넓이인데 옆넓이 같은 경우는 이 밑면에 이렇게 둘레를 다 더한 다음에 높이 한 번만 딱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둥은 전부 다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옆넓이. 일단 근데 이 둘레를 구할 때 얘 같은 경우는 6인 거 알고요. 얘 같은 경우도 6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6 더하기 6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길이가 얘네랑 다르게 이제 곡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입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현재 6이죠. 여기다 6 대입하면 이제 12파이. 1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은 여기 나와 있죠. 12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4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둘레, 얘둘레, 얘둘레. 요게 4파이. 다 더한 다음에 높이 한 번만 딱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여기는 12니까 8 분배했을 때 96이 되고요. 여기다 곱하면 32파이가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파이가 붙어있는 숫자랑 붙어있지 않은 숫자는 전혀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덧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대로 냅두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밑넓이 계산한 게 24파이, 여긴 또 파이가 붙어있죠. 그 파이가 붙어있는 건 또 붙어있는 것끼리 더해서 56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96은 또 따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요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건널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일단 밑넓이부터 한번 볼게. 자, 밑넓이는 이렇게 큰 원에서 작은 원이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너츠 모양이야, 이렇게.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돼. 그러면은 큰 원은 반지름이 5지. 자, 원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이야. 그래서 큰 원은 25파이. 그 다음에 작은 원은 반지름이 2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파이 r 제곱하면 4파이. 그래서 빼면 21파이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밑넓이는 위아래 두 개 있지.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42파이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는 옆넓이지. 이 옆넓이는 이렇게 바깥쪽에 둥그스러운 이런 부분 있지. 이쪽도 있고. 그래서 걔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도가 이제 그려지는 거 아니야? 여기 높이는 10이고, 그 다음에 큰 원의 둘레가 요 가로의 길이하고 똑같다고 배웠지. 요 원둘레하고 여기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5가 되니까 원둘레는 얼마겠어? 일단 구하는 공식이 뭐야? 원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r, 그지? 그래서 반지름 5라고 치면은 몇 파이? 10파이야. 그래서 10파이, 가로에다가 세로 곱해서 이제 100파이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옆넓이. 큰 거. 있는 건데, 이 안쪽에도 보면은, 여기 안쪽에도 옆넓이가 똑같이 생기거든? 얘는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얘는 여기 높이는 똑같이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2자리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의 둘레. 그러니까 2파이r 하면은 여기는 4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4파이랑 10이랑 곱하면은 40파이가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더해줘야 돼.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 원기둥, 이 뚫려있는 원기둥 요 안쪽 부분에도 옆넓이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40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182파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걸 회전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안에가 뚫려있는 그런 원기둥이 나오겠지?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이제 회전을 하기 전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 거니까 참 이게 안 그려지네. 자, 여기 안에는 뚫려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긴 거지. 됐어? 자, 그럼 옆넓이 첫 번째 밑넓이부터 한번 보자. 밑넓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큰 원에서, 여기 색칠한 부분이 여기기 때문에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되는 거지. 큰 원은 반지름이 얼마야? 4cm, 2cm니까 몇 cm? 6cm가 되겠지? 그래서 파이 r 제곱하면 36파이. 그리고 요 작은 원은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하면 4파이. 둘이 빼면은 32파이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밑넓이는 위아래 두 군데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64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옆넓이. 옆넓이는 크게. 큰 옆넓이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큰 원의 반지름이 아까 6이라 그랬었지? 여기 반지름 6이니까 이 둘레는 얼마가 되는 거야? 원둘레 2파이 하라면 12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높이는 문제에서 몇 cm라고 돼 있어? 이 8cm라고 돼 있지. 그래서 12 곱하기 8 하면 96파이가 되는 거야. 큰 원둘레, 큰 원의 옆넓이.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비어있는 부분에도 요 옆넓이가 존재한다 그랬지.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야? 2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원둘레는 2파이 r하면 몇 파이? 4파이 되겠지. 높이는 8이고 곱하면은 32파이가 되는 거지. 역시 이건 더하는 거라 그랬어. 얼마야? 128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합치면 192파이가 되겠지. 자, 원기둥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가 그랬듯이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되는 건데 밑에 있는 면이 원이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기둥하고 원기둥하고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여기서 이제 원이기 때문에 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또 알고 계셔야겠죠? 자, 원 넓이는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야. 얘 같은 경우는 밑넓이가 원으로 되어 있고 반지름이 3이니까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래서 9파이. 그 다음에 높이는 10이니까 9파이에다가 10까지 곱해서 이제 부피는 90파이가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면이 원은 아니지만 원의 일부분이 이제 부채꼴이죠. 그래서 밑넓이를 계산을 할 때 부채꼴 넓이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x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반지름은 현재 6이고요. 밑넓이가 파이 r 제곱 36파이 곱하기 360도 중에서 중심각 60도에 해당하겠지. 여기 약분하면 6이고요. 여기 약분하면 6파이가 되겠죠. 여기 밑넓이. 그 다음에 밑넓이에다가 이제 높이만 곱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60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둥은 밑넓이가 뭐냐만 계산하시면 거기다 높이만 곱하면 부피 나오는 거니까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자, 얘처럼 이게 구멍이 가운데 여기 원 기둥 안에 원 기둥이 또 있죠? 여기는 지금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원 기둥에서 작은 원 기둥의 부피를 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원 기둥. 그래서 큰 원 기둥은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7이죠, 7. 그래서 밑넓이가 파이 r 제곱 49파이 곱하기 높이 10인 거고 490파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작은 원기둥, 요거 조그만 거 하얀 거는 반지름이 2죠. 파이 r 제곱 그러면은 4파이 그리고 높이는 10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곱하면 이제 40파이가 되겠지. 490파이에서 40파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450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각불의 건넓이입니다. 일단 건넓이는 전개도를 쭉 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는 건데 이 각불의 구조상 첫 번째는 일단 밑넓이를 따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라서 사각형을 구하시면 되겠죠? 밑넓이를 따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옆넓이는 똑같은 모양의 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도형만 한 가지 옆넓이를 계산해서 곱하기 개수만큼 지금은 이제 사각형이니까 4개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개수만큼 곱해주시면 그게 이제 옆넓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넓이, 옆넓이를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제 사각불 같은 경우는 밑넓이가 10 곱하기 10이니까 밑넓이는 이제 1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옆면은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에서 밑변이 10이고요. 여기 밑변이 10이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2라고 돼 있어. 그러면 옆넓이 하나가 얼마냐? 옆넓이가 이제 10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60이 되죠? 이거 계산하면 60입니다. 그런 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있죠. 여기다 곱하기 4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24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밑넓이, 옆넓이를 합쳐야 되니까 건넓이는 정답이 340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도형은 각 뿔대입니다. 뿔대도 건넓이 계산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지금 보면은 얘는 밑넓이가 위아래 2개 있죠. 뿔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면이 하나밖에 없는데 뿔대는 위에를 잘라낸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2군데가 있어요. 밑넓이는 2가지를 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는 어쨌든 정사각형이니까 3 곱하기 3 해서 이제 위에 거는 9. 그다음 밑에 거는 6 곱하기 6 해서 36.
이건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45. 여기 이제 밑넓이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잘 보시면은, 뿔 때는 옆면이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또 기억을 못 하실까봐 공식을 써드리자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에다가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윗변은 여기 사다리꼴에서 윗변이 3이죠. 그 다음에 아랫변은 6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안 나와 있지만 옆면이 보니까 여기 이제 4라고 나와 있죠.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는데 얘는 계산해보면 9에다가 2 곱한 거니까 이제 18입니다. 요거 하나가 18이에요. 근데 그런 게 4개 있으니까 또 곱하기 4 해주시면 72가 되죠. 그래서 여긴 옆넓이, 여기는 밑넓이의 합. 다 합치면 117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각불의 부피라고 하면 이제 무게를 얘기하는 거지. 이 무게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일단, 과학자들이 이 원기둥이 있다고 쳐. 원기둥이래. 각 기둥이 있다 쳐. 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잖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된다고 배웠어.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이게 이제 각 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각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밑면은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 요렇게 이제 뿔 모양으로 생긴 오각뿔이 있다고 쳐.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얘라고 칠게. 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원기둥에다가 다 부어버렸더니 정확하게 딱 3등분한 지점에 이 밑에 한 칸만 딱 채우더라 이거야. 3분의 1만 차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알아낸 거야. 과학자들이 각불의 부피는 각 기둥의 3분의 1이구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각 기둥의 무게가 30kg이야. 그러면 각불은 10kg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낸 게 각불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주면 돼. 그치? 자, 얘 같은 경우는 밑에 면이 삼각형이지?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게 이제 밑넓이지. 자, 얼마냐? 정리해보면 12가 될 거야. 요게 밑넓이. 그 다음 높이는? 이 뿔의 높이는 5cm가 되겠지. 12에다가 5를 곱하는 거야. 그 다음 요까지 계산하면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제 기둥의 부피가 되고, 거기다 얼마 곱하라고? 3분의 1 곱해줍니다. 나누기 3 하는 거야. 계산해보면 얘는 이제 2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밑면의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밑면 넓이만 계산하면 높이 곱하고 3분의 1 곱하면 되는 거니까 옆에 있는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얘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얘는 지금 삼각뿔이거든? 근데 이 삼각뿔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밑면을 BGD로 보는 거야. BGD가 밑면이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 C가 꼭지점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높이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어딘가에 높이가 있을 거야. 여기 H라고 하자. 그리고 높이가 이제 CH가 되는 이제 삼각뿔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뭐가 있냐면 얘를 밑면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삼각뿔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근데 얘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직각삼각형이라서 이렇게 이제 벽 쪽이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 삼각뿔. 에이씨, 못 그리겠다. 벽 쪽이 좀 기울어져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밑에 면이 BC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CG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삼각뿔인데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번의 방법대로 한번 가보면 얘가 한 변이 지금 6이잖아. 그럼 얘도 6이고 얘도 6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밑넓이 구할 수 있지. 삼각형 넓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야. 계산해보면 이제 18이 되겠지? 그 다음 높이는 얘지. 6. 높이는 6. 근데 결론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 36이 나오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부피가 36이 나왔지. 정답은 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결론은 이거야. 우리가 보통 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삼각부를 볼 수 있거든. 근데 1번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밑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어. 3학년 때가 안 배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니까 이걸로 정답을 내는 거야. 뿔의 부피를 구했으니까 뿔 때 부피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얘 같은 경우는 큰 뿔에서 작은 뿔을 이제 제거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 뿔대가 나오면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돼. 두 번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일단 큰 뿔의 부피는 밑넓이가 이제 사각형이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밑넓이가 36. 그다음에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높이는 4가 되겠지. 거기다 곱하기 3분의 1까지. 이해가니? 계산해보면 48이 나올 거야. 이게 큰 뿔에 대해서 높이를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해, 생각을. 보통 2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데 끝에서부터 끝까지야. 자, 작은 뿔은 여기가 밑넓이가 되겠지. 지금 이게 하얀색으로 안 보이는 부분 얘기하는 거야. 자, 밑넓이는 3 곱하기 3에서 9. 그다음 높이는 요만큼이지? 여기 몇 cm라고 돼 있어? 2cm.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6 되는 거지. 48에서 6을 빼는 거야. 42가 되겠지. 내가 원뿔의 건넓이 계산할 때는 이거 공식 외우라 그래. 왜 외우라고 하냐면 내가 일단 설명을 지금 할 거야. 보면은 원뿔은 이렇게 생겼고 얘 전개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그럼 여기는 이제 부채꼴이고 밑에 거는 원이니까 원의 넓이야 뭐 쉽잖아. 이거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니까 밑넓이는 그냥 딱 고정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옆넓이란 말이지. 옆넓이를 계산할 때 부채꼴의 넓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야. 지금 요 입장에서는 반지름은 L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숫자를 R 자리에다 대입하면 돼. 이건 공식일 뿐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X인데 중심각이 안 나와 있어. 그죠? 그래서 중심각을 구하는 과정이 이제 또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원둘레하고 호의 길이하고 똑같다고 배웠지. 이렇게 감싸지니까. 자,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할 때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또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되게 복잡해져, 이게. 근데 내가 어떻게 하라 했냐면, 다른 거 빼고, 옆넓이만 외워라. 라고 했었어. 했었어가 아니라, 외워야 돼. 그래서 공식이 뭐냐? 파이 LR. 외우면 돼. 파이에다가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냥 이거 암기만 해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밑에 반지름이 3이고, 여기가 4다. 그럼 얘랑 곱하면 12잖아. 그러니까 옆넓이 12파이 되는 거야, 얘가. 그냥 암기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암기해줘야 돼. 자, 얘를 전개도를 폈을 때 여기 이제 밑넓이지. 자, 밑넓이는 지금 현재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9파이가 되겠지. 자, 옆넓이는 옆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곱하기 l 곱하기 r이다. 얘가 l이고 얘가 r이야. 그럼 곱하면 15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4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제대로 설명하자면, 원리대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야. 근데 암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자, 얘도 마찬가지인 건데, 얘를 전개도를 폈을 때는 지금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잖아? 여기에서. 일단, 밑넓이부터 한번 볼까? 밑넓이가 두 개가 있지.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지. 이 조그만 원은 이제 보면 반지름이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파이 r 제곱하면 1파이지. 그리고 밑에 있는 원은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하면 4파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밑넓이 두 개 합치면 이제 5파이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옆넓이를 한번 볼게. 옆넓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 파이 LR이라는 공식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다. 라는 이제 내용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일단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파이 LR이라고 했는데 큰 거에서는 일단 R이 2야. 그지? 반지름 R2고 그다음에 L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2하고 8을 곱한 16파이가 큰 부채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작은 부채꼴은 여기는 모선이 2지? 그러니까 L이 2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원은 반지름 1짜리인 거니까 파이 LR 곱하면 2파이가 되는 거지. 둘이 빼면은 14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넓이하고 옆넓이하고 합치면 이제 19파이가 되겠지. 자,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더하기 높이.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원 기둥 부피죠. 여기까지가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3분의 1까지 곱해주면 이게 이제 원뿔의 부피입니다. 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냐면 자, 원뿔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원 기둥이 있고 원뿔이 원뿔의 밑면하고 원 기둥의 밑면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높이도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거를 원 기둥에다가 다 쏟아 부었을 때 원 기둥 높이에 딱 정확하게 3분의 1의 이게 물이 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부피가 이제 원기둥 부피는 물을 꽉 채우면 이제 이 전체가 꽉 찰 거 아닙니까? 그거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무게가 원기둥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원기둥 부피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밑넓이. 밑넓이는 지금 이제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원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반지름 제곱하면 9파이. 그 다음에 높이는 현재 6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18파이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뿔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하는 거냐? 큰 원뿔에서 이 큰 원뿔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밑면으로 하고 이렇게를 높이로 하는 그러니까 밑에가 반지름 6이죠. 밑넓이는 파이 r 제곱하면 36파이.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에요. 그래서 10. 거기다가 뿔이니까 3분의 1. 그래서 여기 약분해 주시면은 이제 12죠. 그래서 120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원뿔이고요. 큰 원뿔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투명한 이 부분 작은 원뿔을 빼주시는 거예요. 원뿔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뿔대 생긴 그 구성 자체가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뺄셈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작은 원뿔은 빗면이 반지름이 3인 원이죠. 여기 파이 r 제곱하면 9파이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죠. 거기다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약분해서 계산하면 15파이가 됩니다. 120에서 15파이를 빼주면 109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의 건넓이인데 구는 이제 공처럼 생겼죠. 이렇게 구 모양이 있다고 치고 이 바깥쪽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건데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기 곡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의 건넓이는 구하는 공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공식이 4파이 r 제곱이죠.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이 6이니까 4파이 r 제곱 하면은 144파이가 되겠네요. 일단 구의 건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4파이 r 제곱이지? 4파이 r 제곱 하면은 이렇게 둥그란 부분 이 바깥쪽 전체 넓이가 다 4파이 r 제곱인 거예요. 근데 얘는 반 구잖아. 건넓이의 딱 절반만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요 둥구스름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 반지름이 3이잖아. 그러면 36파이가 되겠지. 이게 이제 둥구스름한 이 전체 부분인데 반 구니까 여기만 따지면 얼마야? 18파이가 되는 거야. 딱 절반이니까. 이해가? 자, 그 다음에
넓이가 얘밖에 없어? 밑에도 있지. 밑넓이가 이게 잘랐기 때문에 밑넓이도 생기는 거야. 밑넓이는 원이잖아. 원넓이 구하는 공식대로 파이 r 제곱 하면은 9파이 되는 거야. 얘랑 합치면 되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요 이렇게 둥근소라면 요 부분부터 일단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4파이 r 제곱. 반지름이 2잖아. 제곱하면 4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16파이가 나오는데 이 전체 부분은 8분의 1을 잘라낸 부분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8분의 1을 자르고 남은 부분인 거야. 얘네가 지금 이쪽. 그러면은 원래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8분의 1 자르면 8분의 7 남지.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은 8분의 7인 거야. 계산하면 이제 14파이가 나오겠지. 일단 바깥쪽.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부분도 건널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이거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안 그렇게 생겼지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4등분한 거야. 4등분. 왜냐면 얘가 90도잖아. 그래서 여기 90도짜리 하나, 여기 하나가 얘인 거야. 그리고 이쪽도 여기. 그렇게 해서 몇 개의 모양이 생긴 거야, 지금? 3개가 있지. 그래서 하나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넓이 구할 거야. 일단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하면은 반지름이 2니까 4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x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사실 90도가 3개 모여있다 뿐이지, 사실은 각도로 따지면 몇 도야? 270도거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서 270도로 갈게. 그럼 이거는 90으로 약분하면 4분의 3이지? 여기도 약분되니까 3파인 거지.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하고 이게 안쪽 부분, 잘린 부분은 또 따로따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정답은 17파이지. 자,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야. 암기. 왜 그런지 설명 안 합니다. 자, 얘는 3분의 4 파이 r 3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지름이 5잖아. 이거를 반지름 3제곱을 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5잖아. 그러니까 5의 3제곱을 이게 한 번에 다 계산하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5의 3제곱이라고 쓰지 말고 5를 3번 써, 그냥 차라리. 지금이야 약분이 딱히 안 되지만 웬만한 숫자들은 이게 약분이 가능한 숫자들이 있거든. 어쨌든 뭐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없으면 해야지 뭐. 이렇게 곱하면 20이지? 이렇게 곱하면 100이야. 이렇게 곱하면 500이지. 차라리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이 같은 경우는 9의 부피의 2분의 1이라고 돼 있어. 말 그대로 이건 계산하면 돼. 3분의 4파이 r 3제곱. 6 3제곱을 그냥 6을 3번 그냥 써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9의 부피인데 그거의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약분 되는 애들은 약분 해줘야 돼. 그럼 정리가 이제 4 곱하기 6 곱하기 6만 하면 되는 거지. 4 곱하기 6은 24. 24에다 6 곱하면은 144가 나올 거야. 이게 정답이지. 요거는 부피 어떻게 구하냐면은 위에 거가 반구지. 밑에 거는 원기둥이고. 그래서 각자 나눠서 구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반구로 한번 구해볼게. 9의 반지름이 현재 3이지?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었지. 그래서 반지름이 현재 r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여기 약분되지. 3, 3, 9에다가 얘 곱하면은 36파이. 두 번째. 반구는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 이게 반구지 참. 이게 9의 부피고 반이니까 여기다 나누기 2 하면 돼. 18파이가 되겠지. 반구. 그 다음에 기둥 같은 경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밑넓이가 1이지. 파이 r 제곱하면 밑넓이가 9파이, 거기다가 높이는 3. 그래서 27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입체도형 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둘이 합쳐서 45파이. 여기는 보면 원기둥 안에 구도 포함되어 있고 원뿔도 포함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보면은 꼭 맞게 들어가 있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일단 첫 번째,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기둥이거든. 기둥 같은 경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가 1이지. 파이 r 제곱. 그래서 반지름 얼마니까? 3이니까 9파이지. 보다 높이는 6. 그래서
54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뿔은 쉽게 구할 수 있지. 우리가 기둥 부피에서 3분의 1 곱하면 뿔이 된다라고 했었거든. 근데 그 기준은 지금 현재 기둥의 높이하고 밑변하고 밑넓이하고가 똑같을 때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완전 딱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얘는 54파이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18파이지. 됐어? 그 다음에 9는 너가 이제 구하면 되는데 9가 여기 지금 딱 붙어 있잖아. 요게 가운데 중심, 여기 중심을 지난다고 치면 요게 지름이야. 반지름 얼마겠어? 3이지. 이렇게 봐도 돼. 여기 지금 9의 가운데 여기 원하고 여기 밑에 있는 밑면하고 똑같은 거지. 반지름 3이야. 그치? 그럼 9 부피는 반지름이 3인 상태에서 이제 구하면 되니까.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